IRA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에요. 그러나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그 표면상 표현을 뒤로 해가지고 네. 이건 대중국 견제법이라는 게 100% 확실해요. 그리고 이제 곧 확정될 유럽의 유럽은 표현을 정확하게 했어요. 이 광물 조정법이라고. CRMA. 그것도 중국의 견제법이에요.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을 견제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은 중국의 1대1로 이 정책과 관련돼요. 중국은 1대1로 이 대외 정책을 통해서 이 서방과 미국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희토류들, 네. 이 산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희귀 광물들을 확보, 독점해 놨어요. 네.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얼마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되게 극비였나 보지. 극비였었고 대충을 알았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경고한 프랑스 학자의 책이 미국과 유럽에 충격을 줬던 겁니다. 아마 그 제목이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라는 책일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프랑스에서 이 책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유럽과 미국이 그 희토류 때문에 이 중국의 속국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책이에요. 광물로 인한. 네, 그래서 그 책을 유럽과 미국에서 다 이제 읽고 나서 뒤늦게 그 중국의 1대1로에 의한 그 희토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핵심 원자재법. 자, 그러면서 일단 이 IRA 법만을 놓고 보고 이재명은 IRA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IRA 때문에 한국이 손해를 봤다 그러는데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아까 중국의 반도체 수출 격감으로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워졌다 그랬는데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격감한 건 사실이에요. 네. 어느 나라도 다 격감을 했어요, 반도체. 이건 뭐냐? 반도체 경기가 일단 죽었고 반도체가 공급 과잉으로 재고가 쌓여가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네. 그리고 한국의 수출이 결정적으로 줄었던 것은 대중국 수출이 줄었고 반도체 수출이 줄었기 때문이고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그 반도체를 생산을 계속 증가해왔어요. 거의 30년 가까이.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감산을 결정했잖아요. 네. 이게 아마 1990년대 감산하고 지금 한 25년 만에 처음 감산하는 거예요. 이건 세계 경제 때문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가지고 일본과의 합의를 깨버리니까, 일본에서 반도체 소부장 수출을 중단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화이트리스트라는 거 만들었다가 규제한 것을 이번에 이제 일본에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경기 저하 때문이지. 그리고 미국이 당연히는 아니지만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번 워싱턴에서 못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미 독일과 일본은 경쟁하다시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호주, 일본 얘들이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미국에 협조해가고 있는데 한국이 이 망연자실이 있다가는 뒤처진다는 판단이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봅시다. IRA법의 핵심은 반도체가 아니고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에는 결정적으로 광물 몇 개가 필요해요. 네. 첫째로 리튬,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흑연, 이런 것들이, 니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자동차,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전기자동차 시장, 이 전기자동차 시장이 2025년이 되면 그 시장의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규모하고 똑같아집니다. 2025년. 그럼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한국에서만 따지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소부장 150개 기업과
전기자동차 시장의 규모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제 2차 전지가 더 크지만 세계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15년, 20년이 되면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자동차의 시장이 반도체 시장의 최소 5배에서 10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첫째는 집이고 두 번째는 자동차예요. 네. 근데 자동차도 평생 한 5번, 10번 이렇게 갈아타는 사람은 집값 수준의 돈이 자동차에는 들어요. 왜냐면 자동차는 일생 살면서 한 5번, 10번 가는 사람들은 차를 5번, 10번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갈 연료비, 보험료, 그 다음에 부품비, 엔진오일값, 수리비, 타이어값, 그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통행료. 휴게소에서 감자 사 먹는 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산업이 자동차 산업인데 네. 1억대에 달하는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지금 배터리로, 전기차로 변하고 있어요. 네. 변하고 있는데 그 미국이 중국이 확보하고 있는 이 광물들 네. 이거에 더 이상 의존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전기차 시장까지를 확산해서 이 세계적으로 이 패권을 추구하려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전기차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미 벌써 전부터 우리가 중국 갈 때부터 깜짝 놀란 게 가는 곳마다 이 전기차 충전소가 막 20개, 30개 이렇게 있었어요. 공원 같은 데 갈 때.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기차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상당히 높은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전기차는 웬만하면 만들어요. 차는. 그거 가지고 차체. 차는 만들죠. 예. 네, 왜냐하면 내연기관 차는 엔진이 중요해요. 네. 엔진이 중요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엔진을 자랑하는 독3사. 벤츠. 독일 세계 자동차. 네.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아우디라는 차가 이제 아마 폭스바겐. 네, 폭스바겐. 그리고 일본의 134, 도요타. 그 다음에 미쯔비시. 혼다. 혼다. 그 다음에 뭐죠? 닛산. 닛산? 이 세 개가 있습니다. 닛산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네. 독일의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세 개. 일본의 자동차 회사가 세 개가 있죠. 네. 도요타, 혼다, 그 다음에 하나 니로 시작하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이 자동차 강국이에요. 네. 그러나 한국은 이제 현대와 기아가 거의 같은 회사고, 쌍용이라는 것이 좀 있다가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IRA법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 자동차에는 이 보조금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 측을 배려해가지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극활물질, 음극활물질, 즉 양극재와 음극재를 미국과 FTA를 맺었거나 또는 미국과 광물적 이 친화 외교의 관계에 있는 나라에서 제작한 것은 다 보조금을 주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럼 사람들은 지금 전기차 하면 무슨 테슬라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테슬라가 앞장서간 전기차인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테슬라는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5%도 안 됩니다. 네. 미국에도 독일에도 한국에도 엄청나게 좋은 자동차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 회사의 이 성공과 실패의 관건은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자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엔 내연기관 엔진은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복잡했지만 전기차는 모터로 돌아가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배터리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한국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LG화학과 에코프로 같은 데서 이 배터리를 일찍부터 다른 나라에 앞서서 이 연구 개발을 해왔잖아요. 네. 이 LG 애들 빼돌려가지고 중국 애들이 만든 배터리가 중국의 LFP 배터리예요. 한국 기술 빼돌려가지고 한 것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배터리 회사 하면 CATL하고 BYD가 있는데 걔들은 한국에서 빼간 인력을 가지고 만든 수준 낮은 배터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전기차가 사기가 어려워요.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니까.
그래서 웬만한 전기차는 대기 기간이 1년 아니면 2년이에요. 2년까지 가는군요. 네, 2년까지 가요. 그리고 모든 전기차는 그렇게 수요가 밀려 있으니까 할인해 주겠어,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안 해주잖아요. 근데 대기 기간도 필요 없고 네. 할인도 받을 수 있는 전기 자동차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벤츠가 전부 그런 게 아니고 벤츠의 뭐 EQ 뭔가. 그 다음에 테슬라 또 특종입니다. 네. 왜냐? 잘 안 팔리니까? 이 두 차가 중국 배터리를 썼거든요. 안 좋거든. 그러니까 차가 안 좋거든. 그러니까 안 팔리거든. 그러니까 떠리를 치는 거거든. 다운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핸디캡을 뚫고 북미와 유럽 시장에 배터리로 진출하려고 했던 게 중국의 야심이었는데 네. 이걸 확 꺾어버리고 딱 보니까 배터리가 뭐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을 줄 알았더니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쓸만한 배터리가. 네. 특히 공급차에는. 그러니까 일본이 그 파나소닉이 배터리 회사로 세계적인 회사인데 예, 그렇다고 아까 그랬어요. 얘기했던 일본 자동차 3사 도요타, 닛산인가요? 닛산이래요. 도요타, 닛산, 그다음에 혼다. 그러니까 혼다가 세- 2위고 세 번째가 예. 닛산이래. 이 세 이 자동차가 모두 파나소닉을 버리고 한국의 LG 배터리를 씁니다. 일본 건데도 일본 것도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화. 상전 몇 개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혼다에서 포스코 와가지고 그 협약 맺었잖아요. 네, 그건 봤어요.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고급 전기 자동차들은 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하이니켈 고급 배터리를 써요. 하이니켈이라는 것은 니켈의 함량이 높은 최소 거. 80% 아니면 90%까지. 예전에는 근데 니켈 함량이 높으면 위험했잖아요. 원래 배터리 다 위험했죠. 그것도 편견이에요. 아, 다 위험했고, 네. 다 위험했는데, 그것을 이제 점점 예를 들어 안정화시키는 중국 같은 거지. 경우에는 불나도 보도가 안 되니까. 네. 근데 한국을 한번 불나면 그냥 막 난리 나요. 일주일 내내 난리가 네, 나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보세요. 1억 대 자동차를 판매한다고 합시다. 1년에. 그러면 네. 그 중에서 배터리 값이 반이에요. 반. 어? 그러면 5천만 대. 그리고 배터리 값 중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게 또 반이에요. 근데 배터리 종합회사와 네. 양극재 종합회사의 1, 2, 3위, 1, 2, 3, 4, 5위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경제적으로 웅비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가 IRA와 DRA로 잡힌 거예요. 네. 이 2차 전지 IRA 없이는 절대 한국이 호주, 일본과 앞서서 4만 달러, 4만 5천 달러 또는 5만 달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IRA야말로 반도체에서 이 경기 불안과 더불어 약간의 손해는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반도체는 여전히 필요하긴 해도 더 이상 성장할 수는 없는 이 산업이에요. 네. 왜냐? 그 격차들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니까. 근데 향후 10년, 20년은 이 전기차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세상에 1억 대에 달하는 자동차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0%, 50%까지를, 왜냐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까지 생산하니까, 까지를 차지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IRA법으로 한국이 얻게 된 거예요. 그 IRA가 뭔지도 모르면서 툭 하면 그냥 무슨 글로벌 호갱이라는 또 누가 참 정말 이런 말들을 하는 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그래도 정치적으로 저 위치까지 오를 수가 있었는지 정말로 한심해요.